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월 5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의 첫 번째 무료 야간 방송인데요. 어쨌든 올 한 해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라겠고요. 건강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굉장히 그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또 한 해가 됐었어요. 사실 8월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었는데 8월 이후에 흐름이 다시 많이 개선이 된 그런 상태예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또 손해보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등락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과연 추세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등락의 흐름이 나올 때 적절히 이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잘 대응하시고 또 시장의 흐름에 맞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순서는 뭐 기존의 순서대로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주 그리고 추천주 리뷰 시황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3거래일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조금 짧은 그런 한 주였었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할 건 별로 없어요. 사실 기간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고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예측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번 주 특징주인데요.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앙 에너비스예요. 자, 이 종목은 이낙연 테마로 움직이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금요일에 갑자기 추가 급등을 했어요. 금요일에는 석유 관련주들의 흐름, 뭐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들 아시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란 지도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촉즉발의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에 맞춰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은 이란 쪽에서 보복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쨌든 그런 흐름에 맞춰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만 받아주면은 좀 기다렸다가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 받으면 접근해보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 우선주입니다. 대한항공, 한진칼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움직였죠. 갑자기 지금 남매 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어쨌든 뭐 그 지금 현재 아들이 회장직을 물려받았는데 어쨌든 그 딸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유운을 지키지 않고 있다. 뭐 그러면서 갑자기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움직였는데요. 당분간은 지금 단기적으로 또 그 이슈를 조금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수면 아래로 약간 가라앉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았어요. 이 정도면은 뭐 한 번 정도 좀 접근해 볼 만한 그 정도 가격까지는 오지는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뭐 가볍게 뭐 소액 정도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추천주 리뷰인데요. 첫 번째로는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는 지금 이제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더 이상 크게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심하게 갔어요. 지수가 심하게 가다 보니까 인버스가 하락했는데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크게 빠진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고요. 이제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뭐 꼭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은 신규주죠. 신규주인데, 이 종목은 추천을 해서 수익 매도를 했어요. 13,350원, 13,350원에 1차 매수를 주문을 했고요. 매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플러스 20%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단기에 짧은 시간에 20% 수익 매도 했는데요. 신기주 차원의 어떤 그런 그 종목에 대한 대응, 뭐 이런 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단기에 괜찮은 결과가 나왔고요. 올해 들어서 종목에 대한 흐름들이 괜찮은 그런 모습이에요.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좀 산뜻하게 출발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사실 1월에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1월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올 한 해도 사실 지수하고 상관없이 뭐 괜찮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수가 많이 빠질 때 그때도 결과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지수 흐름하고 별로 특별히 상관이 없이 뭐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좀 충만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2020년이 또 기분 좋은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올 한 해 지수하고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수가 계속 가면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우량주 사놓고 묻어놓으면 되는데, 지수가 계속 출렁이고 또 심지어 하락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맞게 대응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사실 그런 것들은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돼요.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2018년, 그리고 또 2019년 초, 이럴 때,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시장이 좋을 때 뛰어든 사람들은, 시장이 위험했을 때 대응하기 힘듭니다. 예, 그런 분들이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은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 등락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직 그 상승하는 것만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락할 때 거의 뭐 손을 못 써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황이죠. 네, 지수가, 자,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은 뭘 보자고 그랬죠? 제약업종, 그리고 코스피 보자고 그랬는데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특히 제약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버티는 흐름, 그리고 제약이 단기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코스피보다 더 강했었던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코스피가 뭐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었죠. 갑자기 또 튀어오르면서 흐름이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번 주는 3거래일이 일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었죠. 12월 30일 월요일, 그리고 또 목요일, 네, 금요일. 뭐 31일은 어쨌든 그 휴장이었었기 때문에 거래가 없었고요. 1월 1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거래가 됐는데요. 결과는 아마 투자자들께서 상당히 불안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자, 목요일에 급락했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또 급락했어요. 사실 금요일은 억울하죠. 금요일 차트를 보면은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었어요.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정상적인데 여기서 악재가 터지면서 급락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없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지수의 흐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악재가 없었으면은 그냥 뭐 쭉 행보한다거나 살짝 조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더 갈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악재가 이런 흐름을 만들었어요. 이게 시장입니다.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뭐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란의 지도자에 대한 그런 공격을 명령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은 할 수가 있었겠죠. 최근에 계속해서 뭐 이란하고 분위기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어떤 그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018년 초, 2017년 말 2018년 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거 작전까지 계획을 했었다. 그런 뉴스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그런 인물입니다. 본인에게 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가차 없어요. 그냥 뭐 아마 같은 뭐 미국 국민이라도 얼마든지 또 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하물며 적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최근에 눈의 가시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작전을 감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라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예상하기에는 뭔가 상황을 예상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럴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가 이제 임기 마지막 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동을 예측하기가 더 힘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보통의 경우라면은 레임덕이 온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에라이 이거 뭐 막판인데 뭐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뭔가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항상 악재를 안고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 주는 이렇게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좀 애매한 지수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그래요. 가격에 대한 부담과 단기적인 수급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사실 제가 12월 27일 배당락이 있었는데 2215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2250을 넘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상당히 크게 상승한 거예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런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이 지수를 버티게 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매도가 좀 나왔는데 청산하는 그런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결국은 신규 매도가 많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청산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를 완전히 뭐 찍어 누를 수 있는 그 정도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쏟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역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수급적으로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좀 불안감과 현실적인 어떤 그 버틸 가능성이 공존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미국이 이란의 지도자를 드론을 통한 그 공습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란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는데요. 이란도 아마 조심스러울 거예요. 사실 뭐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덤빈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란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의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란을 말로서는 지원을 했던 그런 나라들이 실제로 이란을 도와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하고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하면 러시아 정도가 되겠죠. 푸틴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을 이길 수는 없지만 같이 죽을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무서운 얘기죠. 뭐 전 세계에서 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협박도 가능한데요. 이란은 좀 다르죠. 어쨌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행동에 나서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시장이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뭐 패닉이 온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죠. 자, 그게 이제 증거로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미국 시장이에요. 금요일 미국 선물이 엄청나게 급락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중에 많이 빠졌었어요. 1.09%까지 하락했었죠. S&P 500 같은 경우에. 그런데 결국은 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봉을 보더라도 초반에 급락 출발했다가 중간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악재가 있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저점을 이탈하는 그 정도 흐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하락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의 악재가 발생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최소한 1%, 많게는 1.5% 이상 하락하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버티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버티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요.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걸 부추겨요. 시장이 아직도 많이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메이저들, 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더 매수를 하고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악재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너질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특히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동에서 다시 긴장 고조가 되고 있죠. 이게 또 뭐 확산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다른 얘기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미국이 아니고 다른 국가하고 이란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뭐 9.11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시장이 정말 크게 다운될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앞에서도 수급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선물 쪽에서 아직 완전히 쏟아내는 그 정도 흐름은 아니고요. 그리고 청산하는 흐름 정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담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건 그런 부분이죠.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계속 매도를 하는지 이게 추세적으로 좀 쌓이는지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지수가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특별하게 크게 더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냥 내려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미국이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흐름에서는 크게 뭐 더 이상 빠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금요일에 한국 시장이 하락했지만은 발생한 어떤 그 악재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버텼다는 것이죠. 상승했어요. 상승 시장이. 물론 초반에 이 급등 분위기에서 하락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상승했다는 거예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점을 직전 저점을 이탈하긴 했었습니다만 결국 버텼다는 것이죠. 상당히 강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곧바로 이 박스권을 이탈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크게 잡더라도 2150 뭐 이 정도를 이탈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 위를 뚫는다든지 엄청나게 위를 뚫고 쭉 간다든지
뭐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계속 가는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쏟아질 가능성도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약간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여전히 12월 27일의 고점을 뭐 장중이라도 넘었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단기 고점 박스권에서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단기에 뭐 뭔가 변수가 있다면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은 쏟아질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고점에서 조금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지수에 대한 전망은 뭐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음 주가 만기주기 때문에 변수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뭐 금요일 같은 갑작스러운 그런 변수가 발생을 하면은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오히려 만기주기 때문에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어떤 수급적인 흐름,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충분히 뭐 장중이라도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곧바로 무너지는 그림보다는 버틸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이 고점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특히 만기주 같은 경우에는 또 움직임이 심하죠. 파생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에서는 매수 포지션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오면은 위에서는 매도 포지션. 자, 이렇게 장중에 단타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어떤 지수의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최소한 1월 10일 그리고 1월 15일 이후에 1월 중순 이후에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다음 주가 지나고 나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 주까지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 정도 흐름을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변수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선물 쪽의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정도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단기에 뭐 매도를 엄청나게 하면서 쏟아낼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 같은 경우에는 장중 단타 뭐 위아래 이렇게 하시다가 위에서 들어갔는데 아래로 쭉 빠진다 그랬을 때는 좀 끌고 가보는 것도 가능한데요. 매수해서 위로 간다고 해서 이 고점을 엄청나게 뚫고 갈 거라고 예상하고 대응하지는 말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개별주 위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주 단기 매매 반복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우량주를 매수해서 끌고 간다. 그건 아니죠. 지수가 이미 상승했기 때문에 그건 뭐 실효성도 떨어지고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는 역시 개별주 단기 매매 반복 또는 중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개별주는 좀 끌고 가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2020년 1월 5일 일요일 무료 방송이었습니다. 올해 첫 번째 무료 방송이었었고요.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지속적으로 좋은 내용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을 더 많이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 괜찮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5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